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미노산하고 같이 섞어서 비료만 넣는 것이 아니라 비료 플러스 아미노산, 무조건 아미노산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플러스 비료가 들어가고, 처음 시작하는 거는 20다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알이 굵어지질 않으면 단계를 높여가고, 알이 정상대로 굵어지면 25다시 이상은 쓰시지 않는 것이 좀 나중을 위해서 좋아요. 뭐 극학의 경우에 알이 절대로 안 굵어진다, 결실량이 많거나 송이가 클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단위가 높은 게 들어가지만, 그 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25다시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좋아요. 31다시를 가면 이제 25다시까지는 질소와 가리가 비슷한 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25-0-25 인산이 빠지고 이제 질소와 가리가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31다시는 보면 31-6-6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리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서 가리가 적으면 질소를 그만큼 많이 흡수해요. 나무가 제일 먼저 흡수하는 게 가리고, 그 다음으로 질소, 인산을 흡수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리가 적으면 질소를 더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는가 하면, 알은 확 커지는데 속이 빕니다. 껍데기만 뻥 하고 이렇게 풍선같이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속을 채울 때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31다시를 넣으면, 그 다음에 가서 2차 비대기 때 인산이 31 내지 46 들어간 것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될 수 있으면 20다시, 25다시 이 정도까지는 쓰시는데, 순서대로 20 들어가고 그 다음에 25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고요. 뭐 극한 경우에 31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낮은 단위에서 자주 비료를 간주하는 걸로. 빠르게는 뭐 4, 5일마다 한 번씩 간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간주하면서 땅의 수분율은 꼭 지켜야 됩니다. 수분이 너무 많이, 이제 간주를 자주 한다고 물을 너무 많이 퍼버리면 이게 뿌리가 숨을 못 쉬가지고 오히려 뿌리가 죽어버리면서 영양이 있어도 흡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물은 너무 많이 퍼지 말고 약간 꿉꿉한 상태, 요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넘으면 뿌리가 숨을 못 쉬가지고 결국은 뿌리가 죽으면서 영양이 있어도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수분율은 꼭 지켜가면서 이제 영양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알이 잘 안 굵어지고 뭐 이렇게 결실량이 많은 경우에는 5일마다 한 번씩 간주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 땡기는 것은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단위를 가장 짧게 주는 걸 5일 정도로 이렇게 준다. 그리고 알이 굵어질 때까지 계속 주는 겁니다, 2차 비대기는. 그래서 이제 2차 비대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2차 비대기는 언제부터냐, 대충 봉지 씌우고 나서 조금 지나면 이제 가지 등숙이 오죠. 가지가 약간 노랗게 변하면서 등숙이 오는 시기가 경핵기, 씨가 야물어지는 시기다. 이래서 2차 비대기로 봐요. 그래서 2차 비대기 전에는 어쨌든 간주를 많이 해서 알을 내가 원하는 크기로 키우는 거예요. 원하는 크기는 내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15g 알을 키우겠다 이러면 1차 비대기 때 19g 가까이, 3분의 2 가까이 1차 비대기 때 키워야 돼요. 그리고 2차 때는 속을 채우면서 약간만 키우는 이런 정도로 가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1차 비대기가 짧아요. 여기서 보면 뭐 적어도 한 7월 10일 안에 1차 비대기가 끝나는데, 이 안에 알을 그만큼 키우려고 그러면 바빠요. 그래서 충분히 간주를 하면서 알을 빨리 키워가는데, 알 숫자가 너무 많으면 잘 안 커요. 알 숫자가 많으면 이제 이 송이축에서 내려오는 영양분은 똑같고, 알 숫자만큼이 녹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영양분을. 그렇다 보니까 알이 너무 많으면 알이 작고, 알이 또 너무 작으면 송이 전체 무게가 안 나가고, 이러니까 내가 700g 기준에서 알을 몇 g으로 키우겠다 그러면 전체 한 송이의 무게가 얼마다, 요걸 계산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알 속기를 숫자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50알은 넘지 않는다.
50알 이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때는 이제 간주가 우선인데 내 밭의 수분은 내가 알아요. 30분을 펄 건지 1시간을 펄 건지 이건 나밖에 몰라. 전화로 어떤 분들이 맨날 질문을 하는데 몇 시간 펄까요? 그건 내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밭의 수분만큼을 적정하게 유지시키는데, 다만 찰흙 땅이라 한 번 퍼면 물이 오래 간다 이러면 짧게 퍼요. 10분 펄 수도 있고 20분 펄 수도 있고 이렇게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분율을 지키고, 만약에 중간에 수분이 월등하게 높아져 가지고 이게 뿌리가 숨을 못 쉴 것 같다 이러면 중간을 빨리 벌려야 됩니다. 벌려서 수분을 날려주면서 물을 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간주를 하면 뿌리가 상합니다. 이 샤인머스켓은 수분이 60%가 넘어서면 잔뿌리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이 잎에 찌그러짐, 잎이 막 찌그러지면서 생기는 거, 이거는 수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가지고 생리장애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숨을 못 쉬니까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바로 비닐을 벌려서 수분을 날려줘야 돼요. 그 이제 한밭에서도 보면 그런 데가 있고 안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왜 똑같은 밭인데 잎이 찌그러집니까? 이거 병 아닙니까? 하는데 아니요. 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똑같이 배수가 잘 되는 그 쪽이 있고, 어느 한 구간은 배수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은 빨리 비닐을 벌려서 수분을 날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빼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분율은 꼭 지켜가면서 간주를 하십시오. 그래서 낮은 단위부터 20다시, 지금 이제 1차 지베레린이 끝났으면 20다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막 25다시까지 이렇게 올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아직 우리는 2차를 지배진을 안 했는데 1차가 끝나면 하면 돼요. 1차 끝나고부터. 간주는 갖다 넣더라고 또 어제. 1차 지베린이 다 끝나면 바로 간주가 들어가요. 아니 2차 지배린 안 했는데 어제 간주를 넣. 1차 1차. 한 번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럼 들어간다고요. 아 1차. 예. 2차는 알속기 거의 끝나야지 들어가잖아요. 지베레린. 그리고 지금 수세가 아주 강한 데는 등가보다는 약한 걸로. 그 가리가 조금 더 높은 네. 걸 넣는 게 안 낫습니까? 1차 비대기 때는 가리하고 질소가 같은 걸 넣으면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세력이 세면 좀 낮추면 돼요. 20다시가 들어가도 세력이 너무 세다 이러면 15다시 이렇게. 그래서 15부터 있으니까 15, 20, 25 이렇게 세 종류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넣으면 돼요. 20다시를 넣는데 그 대신에 양을 양을 5kg 넣었던 걸 3kg, 음. 2kg 넣어도 안 되는 거야? 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내 밭의 상황에 맞춰서 20다시를 넣었는데 좀 세다, 뭐 5kg를 예를 들어서 넣었는데 세다 이러면 뭐 4kg, 3kg 이렇게 줄여서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원래는 또 비대가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알수를 조금 더 남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비대가 잘 안 될수록 이제 거꾸로 가요. 비대가 안 될수록 뭔가 숫자를 줄여줘야 되는데 숫자를 늘려버리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이제 뭔가 하면 이 송이축에서 내려오는 영양분은 하나인데 올해 왜 이렇게 알이 좀 적게 굵어지는가 하면 기온 차이에요. 기온. 이게 이제 밤기온이 계속 떨어지니까 빨리 영양 흡수가 안 됩니다. 나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분이 아무래도 있어도 적게 끌어올리는 이런 쪽이에요. 그렇다 보면 여기에서 내려오는 영양분은 하나인데 하나를 가지고 알이 작을 걸 예상해 가지고 60알을 확보해 버리면 영양분 하나를 60알이 논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를 가지고 50알이 논아 먹는 거, 40알이 논아 먹으면 결국은 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제 양을 달아놓고. 그래서 이제 알이 작을 걸 예상해서 점점 많이 달면 점점 알은 작아져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알을 조금 더 줄여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밤 온도가 적정 온도가 한 몇 정도? 지금 적정 온도가 13, 4도는 돼야 되는데 예. 지금 뭐 7도, 8도. 오늘 까지도 아침에 떨어져요. 5시에 놓으니까 15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 이제 1차 지베레린이 들어가는 시기는 최저 온도가 12도,
그다음부터 서서히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2차 지배린을 하는 시기는 14, 5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밤기온이 자꾸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면서 영양 흡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나무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차 그거 하고서 한 열흘 넘으면 2차 하면 돼요? 열흘에서 15일 정도 되면 하면 됩니다. 이런 거 보고 우리 해보니까 예민해가지고 속으네. 그쪽은 조금 높아서 덜 굵어요. 저희 밭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빨라요. 우리가 아니 이 밭이 조금 빨라요. 쏙 들어앉아서. 예. 그리고 이게 6년생이래요. 그런데 아직 2차 안 하고 1차도 안 한 것이 있어서 이 좁쌀 것도 속엎어 죽겠네 우리. 이게 1차를 하면서 속에 들었는 건 이제 뭐 2차 할 때까지도 1차를 못 했는 게 발견되는데 그거 한 번만 담그면 됩니까 그거? 한 번만 담그면 돼요. 못 속에 들어가지고 이제 막 알 흐르는 것도 있고 못 찾아내가지고 맞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려야 됩니까? 잘라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돼. 그 이런 건 이렇게 저기에서 여기에서 만데 우리는 저기 유목이라 이제 요런 것도 있어서 그것도 살려놨어. 아직 1차도 안 하는데. 너무 늦어지만 문제가 물론 이제 기간에 맞춰서 그거 한 개만 지배련 처리하기도 불편하고 그 다음 늦게 그걸 수정시켜 가지고 송이를 만들어 놔도 마지막에 가면 안 익어요. 그럼 잘라버려야겠네. 그래서 그걸 잘람으로 인해서 나머지 남아있는 송이들이 그거 이상으로 좋아진다 이래 생각을 해야 우리 돼요. 밭에도 아직까지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 아직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어제 하수 정리했는 게라 이거. 우리는 뭐 일이 맞아 우리 다 일이요. 다. 다는 안 그렇고 꽃이 안 폈네. 인제 나오는 아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잘라버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달려있는 송이가 그거 이상으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덕이다 이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한 송이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람이 이런 건 이렇게 꽉 채서만 우리 애는 유목이 헌해가지고 아니 유목인데 그러면 흔해져. 이게 동동네 이탈리아. 요러고 있는 거를 그만 요것도 더 적은 것도 자꾸 살려놨어 지금도. 그거는 유목 때는 원래 첫 번째 해는 안다는 게 원칙인데 안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거라도 달렸으면 다행이다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더 달라고 노력을 하면 안 돼. 한 나무 하나고 그래서 저기 우리는 이거를 저기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많이 남겨놔가지고 지금 나 이거 잘라 이거 그거 잘라버려야 돼요. 이거 아니 아니, 이게 이거 하수 이거 정리를 자른다고, 많이 이거. 다 자르래요. 가수 정령하지 말고 단체로 잘라내버려요. 자, 아니, 여기서 꼭대기가 보면 이게 노랗게 되는 건 왜 그래요? 꼭지가 여기서 이만큼 노래지더라고. 그거는 그 나무 전체의 문제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요거만 그래 여기만. 고기만요. 노래지는 그러지 죽더라고. 아니야 여기가 익은 것처럼 밤색이 그건 뭐 빨리 뭐가 그것만 특별히 뭐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안 좋아서 그런 거. 그건 대체적으로 보면 요 기부에 문제가 있어요. 기부에 문제가 있어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쓰레기 너무 세가지고 우리 거는 또 그런 거. 그게 이제 먹다가 결속하다가 약간 좀 이렇게 찢어지거나 아니면 요거 자체가 동해를 받아가지고 요게 영양 공급이 제대로 못 되거나 뭐 그런 경우에 어쨌든 영양이 제대로 공급 못 된다 이렇게 봅니다.